왜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질까요? 왜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이 찔까요? 그 해답은 기초대사량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 왜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인지, 누구나 실천 가능한 BMR 올리는 5가지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팩트 쏙쏙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나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다이어트,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아직 첫걸음을 떼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죠? 어떤 상황이시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진짜 핵심, 기초대사량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칼로리 계산이죠.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꼼꼼히 기록하고 운동으로 얼마나 태웠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칼로리 계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비밀이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예요. 이걸 이해하고 관리하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대사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기초대사량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간과 신장이 몸을 정화하고 뇌가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에어컨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꺼진 상태로 그냥 엔진만 켜져 있을 때도 기름이 소비되죠. 그게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쓰는 에너지인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기초대사량이 하루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2000칼로리를 소모하는 사람이라면 그중 1200에서 1400칼로리는 기초대사량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운동하거나 밥을 먹고 소화하거나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초대사량을 간과하죠.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1시간 열심히 러닝머신을 뛰어서 300칼로리를 태웠다고 기뻐하지만 사실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그 300칼로리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기초대사량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으로 태우는 칼로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는 활동대사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 조깅해서 150칼로리를 태우고 회사에서 계단 오르내리며 50칼로리를 더 태웠다면 그게 활동대사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밥을 먹고 소화할 때 열이 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먹으면 몸이 그걸 분해하고 흡수하느라 약간의 칼로리를 태우죠. 이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초대사량은 60에서 70%로 그냥 살아있기 위해 쓰는 에너지입니다. 둘째, 활동대사량은 20에서 30%로 운동이나 일상활동으로 쓰는 에너지입니다. 셋째, 밥을 먹고 소화하며 쓰는 에너지는 10%로 음식 소화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내가 오늘 몇 분 운동했지? 가 아니라 내 기초대사량은 얼마나 되지? 라는 질문이에요.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니까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지죠.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건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살이 잘 안 빠져요.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칼로리가 적어요. 예를 들어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인 사람과 1800칼로리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둘 다 하루 1500칼로리를 먹으면 첫 번째 사람은 300칼로리가 남아서 살이 찔 가능성이 크지만 두 번째 사람은 300칼로리를 태우면서 살이 빠질 수 있죠.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해도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체중 감량 속도가 느려져요. 둘째, 요요 현상이 쉽게 옵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굶거나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요. 이건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800칼로리만 먹으면 몸은 에너지 부족이야 하면서 대사율을 더 낮추고 조금만 먹어도 살로 저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후 다시 정상적으로 먹으면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셋째,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가 생깁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에너지 생성이 느려져서 일상적인 활동도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단 오르는 게 힘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릴 수 있죠. 건강 연구에 따르면 낮은 대사율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넷째, 기분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에너지 부족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 삶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죠. 이 모든 문제들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다이어트 성공과 건강한 몸을 위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할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테니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칼로리 소모 공장이에요. 운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 1kg은 지방 1kg보다 3에서 5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즉,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거죠. 예를 들어 근육량이 5kg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하루 100에서 200칼로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관절 운동이 최고예요. 이 운동들은 다리, 엉덩이, 등 같은 큰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서 대사량을 크게 높여줍니다. 초보자라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하루 10개씩 시작해서 점차 20개, 30개로 늘려보세요. 주 3회, 30분씩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3에서 6개월 안에 근육량 증가와 함께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걸 느낄 거예요. 실천 예시로 저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헬스장이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푸시업과 스쿼트를 했어요. 하루 10분씩 시작했는데 3개월 뒤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계단 오를 때 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히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단백질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 즉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음식 소화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즉,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소화하면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거죠. 얼마나 먹어야 할까? 매 끼니마다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g은 약 23g 단백질, 계란 3개는 약 18g,
두부, 반모는 약 15g 정도면 적당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그릭 요거트도 간편한 선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보세요. 실천 예시로 저는 아침에 계란 2개와 그릭 요거트를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추가해요.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꼭 넣고요. 이렇게 하니까 배고프지 않고 에너지도 더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메뉴에 단백질을 추가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면은 기초대사량의 숨은 영웅이에요. 수면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갑상선 호르몬을 저하시켜 대사율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을 도와 기초대사량을 유지해요. 얼마나 자야 할까? 성인은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이 이상적이에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 빛을 피하고 조명을 낮춰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를 유지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실천 예시로 저는 예전에 밤늦게 유튜브를 보다가 새벽 1시에 자곤 했어요. 그러다 매일 밤 10시 취침 알람을 맞추고 침실에 폰을 두지 않았더니 아침에 훨씬 상쾌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30분 일찍 자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하루 권장 칼로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굶으면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예요. 건강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해서 기초 대사량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하루 800칼로리만 먹으면 몸은 위기 상황이야 하면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대사율을 떨어뜨리고 지방 대신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먹어야 할까?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기준으로 하루 권장 칼로리를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기초 대사량이 1400칼로리라면 활동량을 고려해 16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즉 단백질 30%, 탄수화물 40%, 지방 30%를 유지하세요. 칼로리 계산 앱, 예를 들어 마이피트니스팔 같은 걸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실천 예시로 저는 처음엔 칼로리를 너무 줄여서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제 경우 15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루 1800칼로리를 먹었더니 배고프지 않고 체중도 천천히 줄더라고요. 여러분도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을 시도해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수분은 기초대사량의 숨은 조력자예요.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수분 부족은 세포의 효소 작용과 에너지 생성을 둔화시켜 대사율을 낮춥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이 발생하면서 칼로리가 소모돼요. 예를 들어 찬물 500ml를 마시면 몸이 체온을 올리느라 약 20에서 30칼로리를 태운다고 해요. 얼마나 마셔야 할까?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체중 1kg당 30에서 40ml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약 1.8에서 2.4리터 정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커피나 차도 도움이 되지만 설탕 많은 음료는 피하세요. 실천 예시로 저는 책상 위에 1리터 물병을 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마셔요. 물 마시는 게 귀찮다면 레몬이나 민트를 넣어 맛을 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물 한 잔 더 마셔보세요. 나는 원래 살찌는 체질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체질은 단순히 타고난 게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건강 연구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은 유전적 요인, 약 30%뿐 아니라 근육량, 식단, 수면,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 70%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초대사량은 바꿀 수 있어요. 근육량을 늘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수면을 잘 자고 적정 칼로리를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년간 근력 운동과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했더니 기초 대사량이 1300칼로리에서 1600칼로리로 늘었어요. 그 결과 예전보다 덜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몸이 됐죠. 지금은 체중 감량이 느릴지 몰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기초대사량의 개념부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높이는 5가지 실천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기초대사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자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 완전히 달라진 몸과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쿼트 10개를 하거나 물 한 잔 더 마시거나 저녁에 닭가슴살을 추가하는 것부터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팁이나 기초대사량 높이는 꿀팁,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